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신 후 학습을 시작하세요. 자, 저번 시간에는 FET의 바이어스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FET의 증폭기, 교류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트랜지스터와 마찬가지로 FET도 바이어스 회로만 구성되어 있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커패시터가 DC인 경우에는 이제 오픈되니까 요 부분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요게 이제 나와 있는 DC만 인가된 요 바이어스 회로만 해석하는 DC 해석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저번 시간 마찬가지로 바이어스 회로에서 우리가 해석을 했고, 그때 구한 동작점이 Q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폭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DC부는 제거되고 순전히 교류 신호만 들어가는 형태. 그때는 마찬가지로 얘는 주파수가 굉장히 고주파수라고 가정을 하고,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고주파수라고 가정을 하고, 자, 그래서 C는 단락된 형태에서 우리가 AC 등가 회로로 꾸며서 그래서 교류 해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증폭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일반적인 형태, 얘도 일반적인 형태, 그래서 커먼 소스 증폭기의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일단은 바이어스 회로는 자기 셀프 바이어스가 구성되는 커먼 소스 증폭기의 일반적인 형태고요. 그래서 입력 전압이 들어오면은 자, 이쪽 VG에 해당하는 전압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때 VGSQ, 이거는 얘는 이제 Q 포인트에서 구하고, 이때 구한 VGSQ는 JFET인 경우, 이 JFET의 N채널인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 0V면은 0V보다 낮은 범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신호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Q 포인트를 가운데로 해서 입력 신호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입력 신호가 증가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드레인 전류가 커지는, 결국 0쪽에 가까워지면 드레인 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드레인 전류가 더 증가되는 이런 형태고, 얘가 작아지면 드레인 전류가 감소하고 이런 형태로 바뀔 거고, 드레인 전류가 마찬가지로 IDQ를 기점으로 이렇게 변하면은, 자, 드레인 전류가 커지면은 VDS는 VDS Q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드레인 전류가 커지면은 감소하고, 얘가 감소하면 커지는 이런 형태로 해서 발생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국 입력 전압의 요 크기에 대해서 요 VDS, 그 VD의 해당 값을 우리가 부하인 출력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Vout은, 입력 전압에 대해서 Vout은 요 B에 대해서 요 B만큼 증폭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동작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요걸 기반으로 우리가 교류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그 동작 Q 포인트를 경우로 해서 우리가 VGS ID 곡선, VDS ID 곡선상에서 좀 보면은 결국은 DC 해석에 의해서 Q 포인트가 구해지고, 이때 VGS가 이렇게 입력 신호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드레인 전류도 이런 식으로 같이 변할 거고, 드레인 전류가 이렇게 변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VDS 값도 이렇게 변하는, 결국은 요만큼 VGS의 범위, 요만큼의 B에 대해서 출력 이만큼의 B가
얼마나 증폭이 되는지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교류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게 FET를 트랜지스터와 마찬가지로 FET를 모델링을 해줘야 된다. 이제 모델을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델링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때 새로운 이제 파라메터가 하나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파라메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말로는 전달 컨덕터스입니다. 그래서 전달 컨덕터스의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VGS의 변화분에 대해서 드레인 전류의 변화분을 전달 컨덕터스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결국 그러면은 이 전달 컨덕터스 GM은 일정한 값이 아니고 동작점에 따라서 다 각 다르겠는데요. 결국은 이 Q 포인트에 대해서는 요 VGS에 대해서 결국은 Q 포인트에 대해서 이쪽에 접하는 이게 기울기가 되겠고요. 이쪽에서의 VGM은 이런 기울기, 여기는 이런 기울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VP에 대해서는 기울기를 보면 거의 이런 형태가 되고, ID, SS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점, VGS가 0인 최대의 드레인 전류가 있는 ID, SS에서는 VGM이 가장 크고, 자, 여기 ID가 0인 VGS가 핀치 오브 볼티지에서는 GM이 0이 되는 이런 거를 그래프상에서 알 수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GM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GS가 0으로 들어가면은 결국은 자, 요 부분에서 가장 큰 GM 값은 VP분의 2 IDS 이렇게 우리가 유도할 수 있고요. 자, 핀치 오브 볼티지에서는 VGS가 핀치 오브 볼티지에서는 얘가 1이 되니까 결국 GM은 0이 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걸 수식으로 보면 이런 형태로 됨을 알 수 있고요. 자, 결국은 IDSS에서의 VGM 가장 큰 값은 이렇게 되고, 자, 가장 큰 전달 컨덕턴스 VG 0에서 하고 일반 전달 컨덕턴스 값을 이 두 식을 가지고 놓으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달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새로 정의낸 전달 컨덕턴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FET의 교류 등가 회로를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자, FET의 게이트 쪽, 드레인 쪽, 소스 쪽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FET를 모델링하고 요걸 근간으로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결국은 입력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이 가해지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자, 드레인 전류가 흐르는데 그 드레인 전류는 GM, VGS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걸로 이렇게 모델을 잡았습니다. 자, 뭐 앞서 트랜지스터도 얘기는 안 했지만, 자, 트랜지스터에서도 우리가 DC 해석에서는 대문자를 쓰고 교류 해석에서는 소문자를 쓰듯이, 자, 이쪽에서도 FET도 또 VGS, 이건 DC에서는 대문자를 쓰고, 자, 교류 해석에서는 소문자로 쓰는 게 일반적인 표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류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소문자로 표기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표기를 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FET의 이제 등가 이제 모델 회로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교류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봤을 때 결국 이쪽 등가 모델에서의 입력 임피던스를 보면은, 자, FET의 입력 임피던스는 거의 무한대라고 했죠. 그래서 게이트 전류가 안 늘고, 출력 임피던스는 자, RD로 이렇게 표현이 해줬으면, RD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자, 교류 해석을 한번
앞에서 한 FET의 모델하고 해서 교류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주어진 증폭기 회로는 자, 요만큼이 이제 바이어스 회로는 셀프 바이어스로 이렇게 되어 있죠. 셀프 바이어스로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자, 입력은 베이스로 들어오고, 출력은 드레인으로, 베이스가 아니고 게이트죠. 게이트로 들어오고, 출력은 드레인으로 뽑고, 기본이 소스 쪽에서 커먼을 잡은, 그래서 커먼 소스, 자기 바이어스에 대한 증폭기 회로입니다. 자, DC 해석은 C를 자, 오픈시킨다고 했는데, 교류 해석은 자, DC 성분은 전부 다 0볼트로 놓기로 했죠. 그리고 C는 다 쇼트를 시킨다고 했죠. 단락을 시켜서. 그렇게 놓고, 또, 자, 이쪽에 FET의 등가 모델을 대체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FET의 등가 모델을, 얘를, 자,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체를 해서, 자, VDD는 0으로 놓고, 얘는 쇼트 시키고, 얘도 쇼트 시키니까 S는, 소스 쪽은 그라운드에 가겠죠. 그래서 RS는 없어지고, 그리고 얘를 등가, 요 모델로 대체해서 그리면은, 이런 형태로 다시 우리가 AC 등가 모델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얘를 이쪽 부분을 보지 말고 얘만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서 다시 재배치해 가지고 한번 그리는 연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AC 등가 모델을 그리는 연습을 해줘야지 얘 해석이 용이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AC 등가 모델로 된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쪽에서 보면은, 자, 여기, 자, 이쪽에서는 거의 임피던스는 무한되기 때문에 결국 입력 임피던스는 Rg만 낳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출력 임피던스는 이 두 개의 병렬값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 얘는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얘도 무시하고 RD만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입력 임피던스가 더 중요한 입장이고, 자, 그 다음에 전압 게인, 볼티지 게인. 결국 이건 증폭비가 되겠죠. 트랜지스터와 마찬가지로 증폭비가 되는데, 자, 얘를 보면은 결국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증폭비가 되겠죠. 그래서 입력 전압은 결국 여기와 여기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 전압, 요 전압은 결국 요 전압이 자, 입력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전압은 결국 뭐가 되냐면 VGS가 되겠죠. 그래서 VGS가 입력 전압이 되겠고요. 출력 전압은 결국은 드레인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에 자, 얘네들 병렬값 RD하고 대문자 RD의 병렬인 정하고 거기에 이제 이 드레인 전류가 여기에 드레인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결국 드레인 전류는 GM-VGS로 표현되죠. 그래서 GM-VGS의 드레인 전류하고 이 두 개의 병렬 정합값의 값이 출력으로 나오겠죠. 출력으로.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의 우리 증폭비는 VGS분의 이런 형태로 그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얘는 트랜지스터 마찬가지로 공통 소스 커먼 소스 증폭기인 경우에는 반전으로 이제 동작한다. 이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입력이 자 이렇게 나오면은 출력은 반전돼서 이렇게 나온다는 그거를 유념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결과는 이런 형태가 되고, 만약에 얘가 소문자 RD, 요 출력 임피던스로는 이게 대문자 RD보다 굉장히 크다고 가정을 두면은 얘가 없어지고 결국은 RD만 남는 형태가 되고, 자 VGS는 서로 이런 식으로 소구가 되면은 결과값은 GM하고 RD만 남는 이런 형태로 결과가 증폭비가 유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요 CS가 없다고 보면은 결국은 소스 쪽이 바로 그라운드로 안 가고 자, RS를 거치는 형태로 우리가 다시 등가 교류 회로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자, 요 C가 없으니까 요 RS가 존재하는 형태가 되고 결국 이거를 등가 교류 회로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결국은 자, 여기 소스 쪽에서 RS가 존재하는 그런 형태로 다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자, 입력 쪽에서 본 임피던스는 마찬가지로 자, 이쪽에서는 거의 무한대로 보니까 Rg만 남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출력적은 마찬가지로 RD만 되고 자, 입력 VI에 대한 출력 Vout에 대한 증폭비는 자, 입력 VI는 자, VGS에 더하기 요만큼의 전압이 되겠죠. 그 전압은 결국 이쪽에는 드레인 전류가 흐르니까 드레인 전류 곱하기 RS가 되는데 드레인 전류는 뭐로 보냐? GM VGS가 되고 거기에 이제 RS가 곱해진 이런 형태가 입력 전압이 되겠죠. 자, 출력 전압은 그리고 자, 이쪽 전압이 되겠죠. 출력 전압은 여기는 이제 드레인 전류가 흐르니까 결국 드레인 전류와 RD가 곱해진 결국 출력 전압은 드레인 전류와 RD가 이렇게 곱해진 상태가 되고 드레인 전류는 결국 GM, VGS, RD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입력 전압 요게 이렇게 표현되고 자, 출력 전압은 이렇게 표현돼서 자, 여기서 결국은 자, VGS를 서로 분자와 분모의 VGS를 서로 소거를 시키면은 남는 거는 자, 요게 1 플러스 GM, RS, GM, RD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결과가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먼 소스이기 때문에 반전으로 동작한다는 걸 나타내고 자, 얘는 앞서 자, 요 형태보다는 더 RS까지 들어가서 자, 증폭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변수가 더 늘어난 형태로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예.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